2029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에 사람이 발을 딛습니다. 붉은 먼지가 뒤덮인 황량한 대지 위로 우주복을 입은 인간이 첫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 지구에서는 수십억 명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과연 인류는 이 죽음의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약 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인 화성. 이곳은 지구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이고 기압은 지구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구에서 해발 80km 상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진공 상태나 다름없죠. 온도는 더 충격적입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 한겨울에는 영하 140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겨우 영상 20도를 넘기는 게 고작입니다. 하루 기온차가 무려 80도에 달하는 극한의 환경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입니다. 화성에는 지구처럼 자기장이 거의 없어서 태양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화성 표면의 방사선량은 지구의 50배에 달합니다. 사람이 화성에서 3년만 지내면 나사가 우주비행사에게 허용하는 평생 방사선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인류가 정착한다는 건 과연 가능한 걸까요? 7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우주선이 화성 표면에 착륙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밖은 사람이 1초도 버틸 수 없는 환경이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우주선 자체를 임시 거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지 건설에 들어가죠. 화성의 흙인 레골리스를 쌓아 올려 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듭니다. 이 돔은 두꺼운 벽으로 방사선을 차단하고 내부에는 지구와 비슷한 기압과 산소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력부터 낯섭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아요. 지구에서 80kg이었던 사람이 화성에서는 30kg처럼 느껴집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고 물건을 집어 올리면 깃털처럼 가볍죠. 처음엔 신기하겠지만 이 낮은 중력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길이도 다릅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37분 더 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인간의 생체 리듬에는 꽤 큰 혼란을 줍니다. 수주가 지나자 정착민들의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얼굴이 붓는 현상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체액이 아래쪽으로 쏠리는데 화성의 낮은 중력에서는 체액이 상체로 올라옵니다. 얼굴은 부어오르고 반대로 다리는 가늘어지죠. 우주의학에서는 이걸 닭다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더 심각한 건 뼈와 근육의 변화입니다. 낮은 중력에서는 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어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서는 한 달에 1에서 2%씩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해요.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뼈 손실을 완전히 막기엔 부족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처럼 힘을 쓸 필요가 없으니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죠. 3개월이 지나면 하지, 근육이 10에서 20%까지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착민들은 매일 2시간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언젠가 지구로 돌아갈 때 서 있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수개월이 흐르면서 진짜 생존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바로 산소, 물, 식량입니다. 산소는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얻습니다. 특수 장치가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출하고 남은 탄소는 연료나 건축 자재로 활용하죠. 하지만 기계가 고장나면 곧바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지구에서 부품을 보내려면 최소 7개월이 걸리니까요. 물은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얼음에서 채취합니다. 화성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요. 기압이 너무 낮아서 물이 27도에서 끓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녹여 정수한 뒤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합니다. 소변까지 정수해서 다시 마시는 거죠. 식량은 더 복잡합니다. 화성까지 음식을 계속 보낼 수는 없으니
직접 재배해야 합니다. 밀폐된 온실에서 감자, 콩, 채소를 키우죠. 화성의 흙에는 과염소산염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없고 세척하거나 수경 재배를 해야 합니다. 지구와의 통신도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답이 오기까지 최대 40분이 걸립니다.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지구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착민들은 철저하게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자 화성 기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서 1년을 보낸 우주 비행사의 심장은 19에서 27%까지 수축했다고 합니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중력이 약한 환경에서는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힘이 덜 들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시력도 나빠집니다. 체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안압이 높아지고 시신경이 눌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돌아온 뒤에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같은 사람들과만 지내고 창밖에는 붉은 사막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구의 가족과는 실시간 통화도 못하죠. 고립감, 우울증, 대인 갈등이 심해지고 정신 건강 관리가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 수확에 성공하고 기지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화성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지구의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의 낮은 중력에서 자란 아이는 뼈와 근육이 지구인보다 약하게 발달합니다. 키는 오히려 더 클 수 있지만 몸의 밀도는 낮죠.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태어난 세대가 지구를 방문하면 중력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그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인류는 더 이상 지구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에게 고향은 화성이고 지구는 그저 조상들의 행성일 뿐입니다. 기지는 점점 마을이 되고 마을은 도시로 성장합니다. 자체적인 법과 문화가 생기고 화성어라고 불릴 새로운 언어와 풍습이 탄생합니다. 지구와는 다른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이 흐르고 화성 인구가 수천 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초기 정착민 수백 명에서 시작된 인구는 아무리 늘어나도 유전자 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근친교배의 위험이 높아지고 유전 질환이 증가합니다.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건강한 화성 사회를 유지하려면 최소 수천 명 이상의 다양한 유전자 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원 고갈도 위기를 앞당깁니다. 화성에서 채굴할 수 있는 광물과 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자원 경쟁이 심해지고 돔 내부의 공기와 물을 둘러싼 갈등이 생깁니다. 지구에서 보급품이 도착하기까지 7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식량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찾아옵니다. 화성에는 지구와 달리 행성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 폭풍은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하죠. 태양광 패널이 먼지로 뒤덮이면 전력 생산이 급감하고 온실의 식물은 빛을 받지 못해 죽어갑니다. 한 번의 대형 폭풍이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세대는 지구의 중력을 견딜 수 없고 지구에서 온 세대는 이미 너무 오래 머물러 몸이 화성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붉은 행성에서 살든 죽든 운명을 함께해야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화성을 상상해 봅시다.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화성의 낮은 중력에서 살아온 인류는 지구인과 외형부터 달라집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가는 뼈와 길쭉한 팔다리, 심장과 폐의 구조도 화성 환경에 맞게 변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호모 마르시아누스, 즉 화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지구의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만약 두 인류가 만난다면 서로를 외계인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테라포밍 시도도 진행됩니다. 화성의 극지방 얼음을 녹이고 온실가스를 대기에 방출해서 행성 전체를 들여는 시도죠. 하지만 화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기를 만들어도 태양풍이 계속 벗겨가 버립니다. 실제로 수십억 년 전 화성에도 바다와 두꺼운 대기가 있었지만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모두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화성 인류는 영원히 돔 안에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걷고 맨 얼굴로 바람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문명은 번성합니다. 지구와는 다른 예술, 철학, 과학이 발전하고 어쩌면 그들이 태양계의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지도 모릅니다. 화성 정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입니다. 영하 60도의 평균 기온, 지구의 50배에 달하는 방사선, 화성에서 태어난 세대는 더 이상 지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뼈와 근육, 심장은 화성의 낮은 중력에 맞춰 형성되어 지구의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성 인류는 지구 인류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같은 조상에서 시작했지만 수백 년 후에는 서로를 낯선 존재로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지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수십억 년 후에는 지구의 바다도 증발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푸른 하늘, 숨 쉴 수 있는 공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대지, 우주복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행성이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 화성을 알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 당연하지 않은 이 기적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